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의 기본 세포 단위인 신경세포 또는 뉴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다수의 신경세포의 그림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는 세포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바로 세포막이 되고요. 여기는 세포 외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이 바로 세포 내부가 되겠죠. 그 다음 앞쪽으로 보시면 좀 도톰하게 올라있는 부분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이거가 바로 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신경세포 중에서 핵이 있는 이 도톰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윗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랗게 표현된 부분들이 전부 다 신경세포체가 되고요. 감각누런 중에서 이놈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삐져나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돌기가 형성되는데, 그림처럼 짧은 돌기들이 있고 굉장히 긴 돌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긴 돌기를 축삭돌기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축삭돌기를 쫓아가다 보면 끝부분이 좀 갈라져 있잖아요. 이 갈라진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 이렇게 짧게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뻗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것들을 가지돌기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가지돌기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가 주로 축삭돌기를 통해서 축삭돌기 말단을 통해서 다음 뉴런 또는 다음 신경세포한테 정보가 이동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처럼 신경세포는 분명히 세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축삭돌기 일부를 좀 확대를 시키면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세포 내부고요. 여기를 외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을 뭐라 보시면 된다. 그렇죠. 세포막으로 보시면 되고, 세포막은 단일막이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세포를 통한 정보 이동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자극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모든 자극에 대한 정보를 신경세포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정보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될 때는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 내에서 전기적 신호를 통한 정보 이동을 전도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것 자체를 흥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를 흥분의 전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삭돌기 쪽을 보면요, 모든 신경세포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를 마리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마리집 안을 보시게 되면 검정색의 점이 보이죠? 이 검정색의 점이 바로 핵입니다. 즉 마리집은 세포 하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림상에서 신경세포 하나를 4개의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리집을 발견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요, 이 세포를 슈반세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바로 축삭돌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축삭돌기를 이런 식으로 세포가 돌돌돌 감싸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마치 계란말이처럼 말고 있다 그래서 마리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마리집의 기능은 뭐냐? 감각누런이나 운동누런들은 길이가 긴 게 대략 1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길이가 굉장히 길면 축삭돌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쉽게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마리집에 대한 정확한 원리는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절연처리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절연이란 뜻은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를 통해서는 전기적 신호로 가야 되는데, 전기적 신호가 중간에 가다 이걸 막아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차후에 원리는 설명을 합니다. 이 전기적 신호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관찰이 되냐면, 여기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겉에서 봤을 때 마치 전기적 신호가 점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의 전도를 점핑을 한자로 하면 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약전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약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보다요, 전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반세포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도약전도를 유도를 시켜가지고 전도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오게 되면요, 말단까지 한 정보를 다음 신경세포한테도 정보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중간에 끊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절대 정기적 신호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되려면 이 사이에서는 신호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한데요. 축삭도기 말단까지 정기적 신호가 오게 되면 축삭도기 말단에서는 그 신호에 맞는 특정 화학물질을 뿌리게 되고요. 이 화학물질들이 이 공간 이동을 해서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극받은 가지돌기는 다시 이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은 화학물질의 이동을 통한 신호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화학적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동되는 것을 전달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호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흥분되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달을 흥분 전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에 관여하는 이 물질을 흥분 전달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신경세포 사이에서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럼 흥분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은 사용하는 물질의 A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또 구조적인 특징을 보셔야 될게요. 흥분 전달 물질은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분비가 되고요. 가지돌기에서는 이 흥분 전달 물질을 절대 분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지돌기는 이 흥분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말단은 분비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흥분 전달 물질이 이동을 해서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하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이 물질을 하나의 정보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의 방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이 부분에서 전기적 신호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면 이 전기적 신호는 양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 여기까지는 정보가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가지돌기 부분이라 흥분 전달 물질을 더 이상 분비시킬 수가 없죠. 그럼 이 방향으로는 정보 전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흥분의 전도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축삭도기 말단이니까 당연히 흥분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놈들이 다음 신경세포에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면 가지돌기는 이 물질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 수용된 물질들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동을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겠네요. 또 다음 뉴런에서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럼 자극을 여기다 주면 정보 이동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전체적인 정보 이동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면 전체적으로 A에서 B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 신호의 단방향성 때문에 신경세포들을 통한 전체 정보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식으로 흥분 전달이 일어나는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사이에 이 공간을 시냅스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시냅스는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시냅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신경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시켰을 때요. 그림처럼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가 있고 마리집을 갖고 있지 않은 신경세포가 있죠. 그래서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를 마리집 신경, 마리집을 갖고 있지 않는 신경세포를 민마리집 신경이라 합니다. 이때 민자는 한자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마리집은 일단 축삭돌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길이가 굉장히 긴 뉴런들은 주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들이 주로 마리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들이 이렇게 길이를 길게 만든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전도 속도와 전달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도는 정기적 신호고 전달은 화학적 신호입니다. 정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중에 정보 이동 속도는 정기적 신호 속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반대로 흥분 전달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그러면 신경세포를 통한 정보 이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려면 시냅스라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럼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들은 정보 이동에만 관여를 하는 뉴런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정보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굉장히 늘렸고 시냅스의 숫자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하지만 연합 뉴런들은
정보 이동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극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신경세포 수를 늘리려고 이들의 크기를 줄였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냅스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들은 마리집까지 갖게 되면 정보 이동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신경세포들을 부르는 명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냅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체적인 정보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시냅스 입장에서는 여기가 앞이 되고요. 여기가 뒤가 되겠죠. 그래서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뒤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경절의 개념을 따면 앞에 있는 게 신경절 이전 뉴런, 뒤에 있는 게 신경절 이후 뉴런이 되겠죠. 이때 이제 신경절을 따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일 때는 신경하고요. 여기 이를 생략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전 뉴런, 절후 뉴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절전 뉴런과 절후 뉴런은 이제 시냅스 위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위에 그림을 가시면 여기 시냅스가 있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뉴런이 시냅스 이전 뉴런, 여기가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되는데,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하면 이놈은 이제 시냅스 이전 뉴런, 여기가 바로 시냅스 이후 뉴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신경세포에 대한 구조를 다뤘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신경세포에서 의미하는 전기적 신호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전기적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해서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 전달에 대한 내용도 따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특히 흥분의 전도의 원리가 여러분들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최신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역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원리들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